네, 지금부터는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헤어가 다시 또 이게요.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네.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직 헤어의 전문성이 부족하시네요. 전문성이 부족해요. 아. 스스로 단련해서 이 전문성을 체득하셔야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헤어가 늘 그래요. 네. 저도 오늘 헤어가 안 된 편이라. 아니 근데 얼굴은 좀 밝아 보이시는데. 얼굴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절도로 자꾸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네. 편인데 저도 의원님하고 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동병상련. 예전에 제가 네. 억울한 때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네. 미술 숙제로 무슨 포스터를 그려와라, 예. 풍경화를 그려와라 이런 예. 숙제를 내주잖아요. 네네. 진짜 저는 밤새 그리거든요. 네. 밤새 딱 열심히. 밤새 그려요. 네. 딱 왔어. 근데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그래요. 미술 네. 시간이 이제 4시, 네. 4교시쯤이면 쉬는 시간마다 그래 30분 그리는 거야. 네.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네. 넌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그러면 야 진짜 억울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네. 머리 뭐 만지고 뭘 꾸미고 그러니까. 색칠하고 뭐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것 같아.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노력은 많이 하지만 애청자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박주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무럭무럭 네. 자라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밤에 요리 같은 건 저는 조금만 봐도 요리 저도 잘해요. 곧잘 따라. 그러니까 저도 네. 그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계량기 잘 안 씁니다. 맛있어요. 네. 네. 제가 주로 제가 해주면 다 맛있대요. 언제 우리 요리 먹방을 하고 우리가 서로 잘하는 거 네.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중심으로 먹방을 하면은 이제 네. 어차피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둘만 참으면서 맛있다 그러면 여기 이명수 하나 껴야 돼. 이명수가 이게 맛있게 먹기 때문에 네. 있어야 됩니다. 자, 의원님 얘기 좀 할게요. 네. 웬만하면 얘기를 안 들어가려고 제가 애쓰셨지만 네. 지금 참 난립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강선우 의원 본인은 발언이 제한돼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김경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는 발언권이 제한돼서 김경을 추천할 수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MBC 단독 보도로 4월 22일 이것은 2022년 4월 22일 그 회의에서 김경을 공천해야 된다.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발언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난감하네 진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팩트는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가 긴급하게 열렸고 네. 이미 이제 탈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란 조치를 별도로 그렇습니다. 의결한 걸 봐서는 굉장히 센 거죠. 뭔가 확인은 된 것 같아요.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이. 다만 네. 물론 이제 박수현 대변인도 그랬어요. 내용은 자기네들이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미 탈당한 분에게 제명이라는 조치를 한 것을 봤을 때는 뭐 윤리 감찰을 당 대표님이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용을 모르고 또 당에서도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네.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묶어서 여쭤볼게요.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보도를 보니까 별다른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윤리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당내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김병기 의원은. 일단 첫 번째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게 있어요. 1억 수수를 알고 물론 이제 녹음 내용을 보면 김병기 당시 간사는 강력하게 강선우 의원한테 그거 빨리 돈부터 돌려줘라. 그리고 그 의원님이 알아서 로펌을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든지 해서 의원님이 빨리 해야지. 그걸 왜 저한테 저도 곤란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 울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막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김병기 간사가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왜 녹음을 했을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건으로 그 사모님이 지금 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동작구 뭐 구의원들 뭐 이게 뭐 구정 선물로는 세고 500만 원 줬더니 이게 공천 원금으로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하시면서 돈을 뭐 받았다가 뭐 석 달 또는 5달 뒤에 돌려준 사실이 3천만 원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새우깡 담은 쇼핑백에다가 현찰 넣어가지고 도로 돌려주고 이랬다는 건데 이뿐만 아니라 쿠팡에 70만 원짜리 오찬 뭐 본인은 얼마였더라? 38,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또 칼 호텔 164만 8천 원 뭐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이 원내대표였어요. 뭐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피고발되어서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당 지도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당 대표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당 차원에서도 윤리 감찰이라든지 네. 윤리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대부분의 의원들도 지금 약간 논란 상황입니다. 멘붕이시죠. 예, 논란 상황이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제가 민주당을 비교적 오래 출입한 기자인데 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뭐 학생 운동이 됐든 민주화 운동이 됐든 네. 뭐 그밖에 다른 여타의 시민 운동이 됐든 뭐 시민사회 운동에 복무하다가 정치로 와서 입법 활동으로 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결의와 결단 속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의원들,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멘붕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둘인 거죠. 예. 아마 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요즘 세상에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한 발 더 아니 뭐 국민의힘 돈 받으면 50억 그런데 그 1억을 받아서 뭘 하냐 2-3천만 원 받아서 그걸 뭘 하냐 그걸 왜 정치 이 엄중한 정치에서 그걸 받아서 뭘 하냐 그걸 받고 공천 주고 그게 무슨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이긴 한데요. 네.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수석 최고일 때 대표님이셨는데 네. 늘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정치인은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라고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한 예.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예. 들여다 보이고 수시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게 맞거든요. 마치 이제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들의 이미지 관리하고 연예인들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또는 그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해찬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네. 다시 새겨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유시민 또 작가님도 어떤 네. 행사에서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네. 문제 없을 선에서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저는 그 당시에도 들을만 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가 뭔데 유시민 작가 말을 두둔하고 유시민 민주당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 아니신가요? 민주당은 아니신데요. 근데 그 말씀은 맞죠. 네.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하고 또 민주당이 지금 지고 있는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하는 한편에 예. 수년간 지연됐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예. 내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귀 불가능한 역사적 진전을 이뤄서 네. 사실은 그 내란 세력들을 다시는 발을 이 땅에 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역할, 무거운 책임 앞에서는 예. 정말 자기 자신을 좀 철저히 돌아보는 자세,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저는 이게 민주당의 원래 DNA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DNA를 다시 세우고 복구하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규현 판사가 세월아 내워라 하면서 사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2월 초에 선고될 예정이죠. 진짜 본인이 하는 밝힌 거 진짜 하겠죠. 네, 이번에는. 하겠죠. 네. 12월에 한다 그랬는데. 다가 늦춰졌다 늦춰진 그러니까, 건데요. 예. 네. 설마 그냥 가진 않겠죠. 그리고 1월에 아시다시피 지금 한독수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에 네. 대한 내란 관련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도 뭐 이거를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진짜 그 정말 다시는 이 땅에 내란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정말 깔끔하게 정돈된 국가를 만드는데 정부도 그렇지만 여당도 사실은 세트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한편 그 한 몸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3년 때 3년 내내 네. 수많은 거부권에 막혔던 개혁 입법 과제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본회의에까지 올려놨다. 제가 원내 수석일 때 예. 올려놨지만 표결을 못했어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다. 맞아. 그때 그리고 미리 거부권 할까 선언했기 때문에 표결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법에 3년 지나서 지금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찬성해서 네. 참. 필리버스터 하더니 찬성표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을 까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법원에 대한 시스템 개혁 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엄중함, 상황의 엄중함, 민주당이 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조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민주당의 DNA이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총이나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이 당이 이래가지고 이거 뭐 부분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좀 이렇게 하자는 얘기까지는 네. 아직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어찌 됐든 지난 일요일 날 네. 어저께죠. 아닌가? 그저께. 어제 최고위 어제 제명 어제 최고위도 최고 있고 어젯밤에 그랬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초부터 진짜 많은 국민들께서 아유 이게 기대하고 응원하는 정당에 이런 일이 있으니 좀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엄청난 포석을 두었다. 이해운이라는 그리고 이걸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좀 새로운 정치로 가보자라는 네. 판단 속에서 오색빛 무지개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터진 게 하나 있어요. 일단 한번 잠깐 의원님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유난 저항관하니까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TV조선에 또 나왔어요. 또 다른 보좌진. 그러니까 저런 폭언은 일상이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인 뭐 전효욱 의원, 그다음에 이제 양향자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다. 인사청문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 아침 강훈식 비서실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요. 이해운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상당히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문회에서 정책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자들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거를 알고 또 우리 진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도전적 과제들을 해야 더 많은 국민에게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관련된 질문을 며칠 전에 다른 매체에서 받았을 때 제가 분명히 한 건 이거였습니다. 마지노선이 있다. 마지노선은 내란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 행위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고 네. 그에 따른 탄핵은 마땅한 절차였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운 지명자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 약간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인성 논란이겠죠. 네. 이 인성 논란은 사실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은 청문회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겁니다. 네. 그거는 청문회 때 뭐라고 해명하는지 좀 들어보면서 판단할 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통령님의 이 좀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네. 하는 모습, 노력 네. 이런 부분은 전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한적 정치적 대립의 피해, 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참담한 고통 이런 것들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이세요. 네. 그쵸. 기억하시겠지만 대표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단식을 하셨고, 맞아요. 그죠? 네. 국정기조를 바꿔라, 대화를 해보자라든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 극한적 정치적 대립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심지어는 저한테 따로 어떤 롤을 부탁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예. 그것이 연장돼서 지금 이런 시도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도 말고도 아마 다양한 시도를 앞으로 더 하실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해수부 장관 조경태, 그다음에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총리 제안을 직접 받았다. 대통령실은 아니지만 뭐 여러 의원들이 전달을 했고 이재명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지만 자기가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받으셔야죠. 왜 안 받아? 아니,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걸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이세요? 유승민식 이런 정치? 아니 그래서 뭐 진정성 있게 뭔가 제안이 들어오고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참 힘든 제안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받으면은 진지하게 대응을 그러니까. 하면서 기다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더라고요. 네. 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네. 저도 저도 오랫동안 수많은 정치인을 봐왔지만 참 그러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 어게인을 주장했던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 생각하시고 있는 일의 어떤 마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국회를 존중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 세력들과 함께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극한적 정치적 대립 속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셨어요. 네. 뭐 정치인이라면 또 큰 정치인이라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드셨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정치를 해보니 이렇게 극단적에서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저-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맞아요. 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빨하고 이빨이 딱딱 부딪히니까 이빨이 깨지기만 하지 뭐 되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러네. 맞는 예. 얘기죠. 이빨끼리 딱딱 부딪히면 진짜 깨지기만 하지 아무것도 되는 게 네.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근데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진심 그런 생각인데 유승민식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잘 모르셨겠죠. 이해운 아마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도 깜짝 어머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것까지 다 아시고 지목하거나 하지 그러지는 않을 못했을 거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뭐 활동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관련돼서든 뭐든 엄청 공격을 뭐 많이 퍼주기 받았죠. 예산이다, 예. 뭐 이재명식 어쩌고 뭐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과 유사한 진영에 속해 있었고 또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대통령님과 또는 민주당 넓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뭐 혐오면 혐오, 네. 불신이면 불신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그 제안은 뭔가 음모론적이기도 하고, 네. 그죠? 또는 뭔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이유는 네. 그렇지 않다. 진심이 있는 제안들이다. 네. 진심 있는 고민들이다라는 예. 거를 이해해 주십사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공개를 겁니다. 하시는군요. 예. 대통령과의 대화를.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당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예.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심으로 문을 열면 상대도 진심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아마 이제 뭐 이 자리를 비해서 또 유승민 의원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는 당연히 좀 좀 그렇긴 그렇고요. 한데 예. 아니 근데 제가 할게요. 근데 유승민 의원의 이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비전을 가지고 같이 좀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 해보자라는 건데 결국 자기 정치의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중심은 유승민 나니 나를 중심으로 당신들 뭉치시오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애매한데. 약간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에 담긴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거는 뭐 우리를 파괴하려는 거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예. 오히려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당대 당천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쵸. 우리도 이제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윤 어게인 그만하고 이제 나라와 민족과 예. 또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겠네요, 진짜. 예, 이런 일들을 계기로 예, 일종의 대타협 예. 뭐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네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한테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나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계엄하고 똑바로 좀 선을 그으시라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갈짓자 행보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정광훈 목사 집회 단골 그러니까, 연사였죠.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저희 의원실에서 발견해서 네.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었던데 네. 그 오세훈 TV라는 그 거기에 맞아. 그죠? 12월 3일을 찬성하는 영상을 올렸죠. 예. 오세훈 시장은 내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영상 보시면 네. 윤호개인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근데 오세훈 마치 지는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예. 예. 지금 사실 그 국민들 그리고 또 정치권 또 정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기회주의자들을 걸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보면은 예. 여러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데서 국민적 선택이라는 걸 받아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굴색을 막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연기하고. 예. 사실 그런 분들이 참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예. 그래서 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사실은 언론이 해야 되는 거여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텐데 여론조사가 신년에 많이 나왔어요, 의원님. 특히 막 쏟아져서- 서울시장 조사가 쏟아져서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볼까요? 아니 뭐 동아 말고도 보면은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뭐 전하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네, 다수 나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 제가 여기서도 그랬고 다른 음. 매체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네. 오세훈 약하다. 맞아요. 예. 오세훈이 센 게 아니다. 예, 제대로 평가가 안 안된 됐고 거다. 제대로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예. 한 것도 없고 예. 평가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여론조사나 지금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네. 심지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서울시정 평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한번 저희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해요. 못해요. 예. 예. 근데 여러 또 좀 보수적인 매체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좀 다소 물론 다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중이긴 한데 네. 이거는 내란당하고 싸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국민의힘은 대표 주자하면 딴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아직까지는. 예. 예, 뭐 나경원도 있을 수 있다지만 그냥 오세훈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생산적으로 경선을 시작해야 되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조명, 또 민주당에 대한 부모 네. 이런 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제 이제 시작이다. 예. 와, 다 제가 예측한 대로 됐잖아요. 다 예측한 대로. 자, 수혈론, 영입론 필요 없다. 음. 이제 다 페이지 1에서 정리됐죠. 네. 페이지 2 오세훈 약하다. 네. 정리됐잖아요. 예. 이제 페이지 3 페이지 3 시작이다. 민주당이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현충원 참배하셨고, 그죠? 오늘은 대통령하고 그 신년 신년 할애식. 할애회가 네. 있고, 뭐 그 자리에서 특별히 대통령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께요? 예. 건강 챙기시라고 말씀드려야죠. 그거 말고. 뿌잉뿌잉. 모르겠어요. 예. 뭐. 예. 그 제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오늘 아침에 그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봤어요. 중앙일보가 저도 했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쭉 보니까 은평이 뭐 0.2%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보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 야 성동, 많이 올라갔죠. 송파 네. 뭐 19에서 20%씩 부동산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끝에 뭐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는 참 0.몇 %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 강북 대역전. 맞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지만 또 이 상승의 대부분을 이끌었던 게 강남 3구 및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네.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남,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크죠. 최근에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강남 9하고요. 네. 강북 9하고 GRDP를 비교했더니 22배 차이 납니다. 22배. 같은 서울인데도. 세상에. 예. 22배? 22배. 충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격차 때문에 더 강남에 살고 싶어 하시고 또 강남의 가격은 더 오르는 거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발표를 드렸냐면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서 이분한 서울을 만들겠다. 2분 안에. 예, 오. 2분. 2분. 예. 네.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의 네. 어메니티를 강남 3구 수준으로 만들겠다. 야.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주거 인프라,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돈이 있어요? 네? 돈, 예산. 아니 계속 꾸준하게 투자해야 되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도 예. 처음에 취임할 때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여전히 강북을 강조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투자한 건 없어요. 강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강북의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교통망 같은 경우 네. 특히 서부선 같은 경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 네. 거의 자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인프라 말만 투자나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매년 뭐 강북 균형을 위해서 쓰는 돈의 한 4배 정도를 제가 퍼붓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서부선을 안 되면 내년 초에 올해 네. 재정 사업화해서 밀고 나가겠다. 어. 왜냐하면 이건 민자 적격성을 통과 민자 사업인데 예. 수익성이 난다라고 평가된 노선이에요. 서부선은. 서부선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도 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데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야겠네요. 예, 시간 질질 끌다가 이제 공사비 막 올라가 가지고 예.
건설을 맡겠다고 했던 두산 컨소시엄이 이 돈으로는 더 이상 공사 못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재정 사업을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시켜서 예. 첫 발을 뛰겠다. 서부선, 뭐 강북횡단선 이런 인프라 갖추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시설, 도서관 이런 네. 것들 편의시설 대폭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북 3구를 네.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를 강북에 버금가게 강남에 버금가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강남에만 살려고 또는 강남에 좀 더 살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조정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그다음에 교통 이게 굉장히 일자리. 중요해요. 일자리. 그래서 제가 뭐 홍릉이라든지 뭐 서부권 예. 이런데 굉장히 센 네. 산업적 투자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예. 홍릉에는 바이오, 그다음에 서북 쪽에는 문화 콘텐츠 관련돼서 네. 이미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곡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런 네. 쪽도 대거 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위한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네. 그다음에 교육 어뮤니티,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구축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에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4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거고 네. 멈춰 있었던 여러 사업들은 재정 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꼭 시간 다 될 때쯤 네, 서울시장에 서울시 대해서 다음에 저기 그 상황판에 네. 시간 좀 적어놓고 가주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고요. 네, 한번 더 나오세요. 끝으로 정원호 구청장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할 텐데 정원호 구청장에 비해서 박주민이 낫다. 네. 딱 하나만. 글쎄요, 뭐 정호구청장과 저는 아마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호구청장 무시하는 게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자꾸 뭘 하는 거예요. 한강은 민원을 제기 안 해. 안 하니까 네. 예. 말을 못하는 한강에만 계속. 세운 앞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정해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리겠다는 건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한옥건설에서 저희 4억 손배소 그랬어요? 예, 기만 출연 때문에 하여간.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국가적 차원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를 많이 조정해 왔던 게 저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18년 만에 그러네. 그 전쟁통에 맞아요. 여당과 야당이 그 전쟁을 치른 작년 초에 네, 했잖아요. 네. 대화도 안 되던 시절에. 그러네요. 예. 예,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 덕분에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상법도 그랬죠.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도 예. 했고, 그 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예. 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서 그걸 통과시켰습니까? 의대생 복귀도 그랬죠. 의료대를 멈춰야 되는데 의대생들을 대학 테이블에 앉힐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일단 제가 테이블에 앉히는 역할까지는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왔다. 네. 그걸 통한 사회적 변화, 국가적 변화를 일궈왔다. 네. 서울은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 넥스트 레벨에 예.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국가적, 국제적 시선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예. 제가 그런 부분이 나름 그동안 10년간의 정치활동 속에서 쌓인 사람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외모만 머리가 오늘 망가져가지고. 외모만 조금 준비하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취재 편의점에서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인사청문회 보고 결정 지금 약 3,000분이 넘게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찬성 30, 반대 32, 인사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 38.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저희 그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